네, 반갑습니다. 청춘부동산입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 정부에서는 서울 부동산이 상승하는 게 추세적인 상승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 저는 이 발언이 서울 부동산을 더 상승시키겠다는 의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으로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 수밖에 없는 게 결국에는 똘똘한 한 채예요. 그렇다면은 대한민국에서 인구의 절반이 머물고 있는 서울하고 경기도권으로 사람들이 실수요자나 투기 세력들이 몰릴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게 되는 거죠. 서울 부동산은 파는 게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또 그저께 새벽이죠. 파월이 빠르면은 9월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발언과 함께 미국채 금리가 급락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환율이 다시 1360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다시 달러를 풀겠다라는 신호를 보내는 건데, 실제 이거는 우리 벌써 다 알고 있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럼 오늘 내용 하기에 앞서 8월 3일 토요일 대구 부동산 상승 지역과 하락 지역에 대한 강의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달라졌는데, 패드와치2를 보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0%이고요. 금리 인하를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에 대해서 확률이 나뉘고 있어요. 지금 또 금리 인하를 한 두 번 정도 할 수 있다라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에서 장기적인 고금리를 유지하겠지만요. 최근 미국의 실업률 상승, 또 오늘 새벽에도 또 발표가 있을 건데, 이걸로 인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것으로 전 예상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바라고 있는 게 미국의 금리 인하죠. 왜냐하면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차가 줄어들어야지 우리나라가 마음 놓고 또다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잖아요.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9월 금리 인하를 하고 나면은 우리나라는 또 10월에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또 상승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게, 사람들은 불과 3, 4년 전에 부동산이 급등했었고, 그리고 벼락거지가 되었던 시절을 기억하고 있잖아요. 높은 이자 비용보다 부동산 가격이 더 많이 오르게 되면은 충분히 이걸 내고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으세요. 그것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또 주택 가격이 상승했을 때 내 혼자 집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또 두려움이 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을 내거나 또는 두려움에 못 이겨서 주택을 매수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만들었는 거예요. 돈을 계속 풀고 있잖아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게,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외부 요인, 리스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유동성 공급이라는 내부 요인, 이 둘로 인해서 환율은 상승하고 부동산은 상승하지만은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 위험 요인이 미국의 고금리가 금리 인하에 나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리스크는 줄어들고 정부에선 돈을 풀었으니까 부동산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상승을 봐왔기 때문에 심리적인 영향도 크고요. 특히 최근에 대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아파트들 정말 많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해외로 휴가 가신 분이 급하게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미분양 아파트 사고 싶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또 그저께였나? 울릉도에 계신 분이 연락 와가지고 대구 부동산 사고 싶다라고 이제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사람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동산 반등을 이끌겠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바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인데, 7월 30일 윤석열 정부에서 부랴부랴 부동산 정책을 내놨어요. 이거는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는 부동산 폭등 정책이에요. 이 정책으로 부동산을 하락시키겠다?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의 금리 인하까지 더하게 되면요, 부동산이 저는 폭발적으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선 부동산을 폭등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상속세 자녀공제 5억원이에요. 부동산을 매도하지 않겠다라는 의도가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고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자녀들은 천문학적인 상속세를 내게 되죠. 그런데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삼성가에서는 이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막 몇 조 원치를 시장에 매도해버렸죠. 그러면은 그 많은 물량들이 나오게 되면은 주가는 떨어지게 되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부동산을 뭐 급매를 하든지 뭐 팔아야 되는데 지금처럼 자녀공제를 늘려가지고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면 부동산을 보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것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매도했다면요, 앞으로는 상속세 내지 않아도 되니까 급하게 매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냥 기득권들한테 좋은 정책 같아요. 집이 있으신 분들, 다주택자분들, 그분들한테 좋은 정책이죠. 자, 또 다른 정책으로 부동산 공급 정책을 들고 왔는데, 이게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 부동산을 폭등시켰던 요인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대단지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땅이나 주택 같은 어떤 일대의 그 아파트 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감정평가에 플러스 보상금을 지급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나는 우리 집에 한 5억 정도 해요, 감정가격으로. 막 집도 팔리지 않고 있는데 갑자기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막 보상금을 3억 원, 5억 원씩 지급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게 아니라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받아가지고 다시 부동산 시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동산 가격은 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좋으니까 세수가 증가하잖아요. 계속적으로 부동산의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또 아파트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1000세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장 최근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기준점이 되어버려요. 특히 올랐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가 10억 원에 거래되었어요. 그러면 입주민들이 나는 저 집보다 동호수가 더 좋은데 더 비싼 가격에 받아야지, 9억 5천에 내놨는 거를 10억 5천만 원에 내놔버려요. 그런 식으로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입주민들은 본인의 개인 재산을 위해서, 그리고 주변의 공인중개사들은 마땅한 가격 비교할 게 없는 거예요.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억 원에 거래됐어요, 이제 뭐 이 정도 가격으로 사셔야 돼요 라고 주변에서 다 이야기하겠죠. 그러면서 그 아파트에 시세가 형성이 돼버려요. 주식처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한 시장에 참여해서 서로 매수와 매도의 그 평균 가격이 아니라 특정 아파트가 가격 형성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카페 같은 데 가면은 뭐 신고가, 최고가, 갱신 이런 것들 카페글 계속 올라오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반대로 떨어질 때는 뭐 폭락, 하락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자, 이번에 미국 금리 인하 한 번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양극화, 또 평균의 개념까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거는 뭐 오프라인 강의 때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 과거 IT 버블 당시에 10년간에 걸쳐 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금리 인하를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 이후에 시장이 무너졌거든요. IT 버블이었어요. 미국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 고금리가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가계대출이나 기업대출 보게 되면은 과도하게 너무 높죠. 그래서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투자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다만 이제 실거주적으로 괜찮은 아파트들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라는 그런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우리나라 부동산, 그리고 대구 부동산 시장은 다시 한번 출렁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요, 대한민국은 하이퍼 인플레이션 속에서 남미행 열차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